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태로 실시되는 구청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찍이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본 후보 경쟁은 6파전이 전망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건 더불어민주당 남승우 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박무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이호대 전 서울시 의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만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당내 본후보 경쟁자는 3명이 더 있습니다. 2년 전에 문헌일 구로구청장 후보와 경선을 벌였던 박동웅 전 후보와 당시 장인홍 구봉기 예비후보도 당내에서 실시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야당에선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본후보 자리를 두고 6파전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잠잠한 분위기인데 올해까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내년 초엔 후보 선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광진구 신청사 건립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기존 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부지 활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KT 부지로 불리는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에 들어서는 광진구 신청사. 2020년 착공해 다음 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진구 신청사는 5,6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8층으로 건립됩니다. 이곳에는 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의회가 입주합니다. 광진구는 건물이 준공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빠르면 4월쯤 신청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신청사 입주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기존 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광진구는 현재 구청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구민 설문조사 결과 수영장과 문화센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를 계획에 반영 중이며 또 광진구는 현 구청 부지에 공공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강북구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려 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지 재선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후 광진구와 노원구 등 4개 지역이 유치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월 노원구는 부지 선정이 지연되자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도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활용 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임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진구 문화예술회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의회 청사 활용 방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등 예술인들을 위한 연습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의회 신청사 이전 후 공간 활용 계획의 추진 방향은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예술교육장, 연습실 조성 등을 통해 국민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광진구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사 부지 활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서대문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6개 예산을 삭감해 수정동의안을 독단적으로 가결한 건데요. 서대문구청은 의회 폭거라며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을 복귀시켰고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20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를 막았고 주민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예결위를 통해 합의된 예산안이 아닌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막아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심사에서 통과된 6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 4천여만 원,
함신익 오케스트라 운영비 2억 9천만 원, 홍제폭포 한류문화 체험관 조성비 10억 원 등입니다. 민주당 의원 8명은 20일 오후 상임위실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삭감한 예산들은 민생 예산이 전혀 아닙니다. 민주당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 농구단, 구청 직원 기숙사 등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생과 관계없거나 구청장의 절차를 어기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딱 6개 사업 예산입니다. 서대문구청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의회에 파견된 직원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킨 것, 구의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된 예산안을 다수당의 횡포로 수정해 가결했다며 제의를 요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청이 예산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수정해 가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선 제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구청장이 우리 구의회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서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하지 못한다는 어떤 절차적 위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 그리고 구청에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서대문 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수정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회의규칙 제62조 내용을 위반하고 진행을 한 사안이에요. 한편 구청의 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가결된 수정 동의안은 계류 중인 상태로 바뀌고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돼 기존에 진행하던 농구단 등의 사업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 구로구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개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쪽지 예산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예산안의 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수 조정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로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수 조정을 위해 당일 오후 6시부터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개수 조정은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30돈 다루듯이 소위 쪽지 예산을 개수 조정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역들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소위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로구민의 세금을 30돈 다루듯이 200만 원의 부서 업무 추진비까지 개수 조정에 넣으셨습니다. 또 이번에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선 용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개수 조정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수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대응은 민주당 의원들을 예결위 심의에 들러리로 세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수 조정 과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로구의 심의 과정을 국민들께서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반박했습니다. 야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이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이탈했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안 심사를 중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적법한 예산안 심사 절차에 따라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제안했던 약 9천만 원의 예산 신설과
경로당 매니저 운영 예산 유지는 충분히 논의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회원 관리 부적정, 예비비 각편성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경로당 매니저 운영 예산 삭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인력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개수 조정 공개 제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로구 내년 예산안은 9,835억 6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조정은 없었지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체육시설 확충과 기능 보강 등 32개 사업에 대해선 20억 4,504만여 원이 증액됐고 청년 창업기금 전출금 등 11개 사업은 앞서 증액된 예산만큼 감액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최근 열린 중랑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의견이 제안됐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이 절실하다는 건데요. 집행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방식으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중랑구 의회 구정질문. 질의에 나선 이윤재 의원은 사회적으로 저출생이 심각하고 중랑구도 예외가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중랑구는 아이를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곳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까? 중랑구는 출산 가정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윤재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료는 평균 400만 원에 달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고 무엇보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출산모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산후조리원 등 유치 등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절대 높거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모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및 유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타자치구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산모 가운데 15% 정도만이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이며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가 발생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 등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 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으로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에서 산후조리 받는 것을 더 권장하였습니다. 중랑구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으로 모든 출산모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 중이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출산모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도 산후조리 관련 예산으로 6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최경보 의장은 이윤재 의원에게 추가 질문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보건소장 말에 수긍한 듯 질문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파입니다. 용산구 한남 3재 정비 촉진구역이 6천 세대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됩니다. 서울 재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곳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한남 3구역의 용도 지역이 상향되고 주거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 3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는 겁니다. 이번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으로 한남 3구역은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127개 동이 들어설 전망. 이를 통해 6천여 세대와 판매시설 도입으로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를 위한 1,1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조성되고 이태원 등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2곳도 마련됩니다. 한남 3구역은 지난 2009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가 진행 중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최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을 강북의 코엑스로 탈바꿈하겠다며 역세권 개발 착공식을 까진 서울시가 이번엔 서울역 인근 복례동과 남대문로 등의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청사진에 상업과 체육시설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중구 복례 2지구와 남대문로 5가 등에 대한 정비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서울역 인근으로 복례 2지구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번 정비 계획 변경을 통해 이곳은 용적률 1260%, 30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건물 내 벤처기업과 개방형 녹지가 도입됐는데 특히 탁구장 등의 실내체육관과 체육시설이 조성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상지는 남대문로 5가 연세 세브란스 빌딩과 그랜드 센트럴 빌딩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지상 20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 서울역 전면의 상업 업무를 비롯한 도시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런 서울역 일대 변화는 최근 착공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시너지를 얻을 전망입니다. 철도 지하화 추진과 주변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 서울역 일대의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역의 새로운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역 주변은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포함해 서소문과 서울역 서대문 1, 2구역, 양동 등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서울역 일대 도심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